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왜 또 수입식품 얘기야?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SNS 타임라인 넘기다가도 자꾸 눈에 띄는 게 수입식품 관련 논란이에요. 어떤 날은 라벨 표기 문제, 어떤 날은 위생 논란, 또 어떤 날은 유통기한 조작 의혹까지.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딱 20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똑똑하게 수입식품을 필터링할 수 있는가? 불안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게 선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수입식품 코너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냉동식품부터 절임류, 조미료, 과자, 음료까지 온통 수입품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인건비, 원재료비, 유통비가 다 비싸요. 그런데 해외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들여오면 훨씬 싸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싸다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싸다는 건 어딘가에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인건비를 줄였을 수도 있고, 원재료 품질을 낮췄을 수도 있고, 보관 환경이 열악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서 자꾸 수입식품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의 경우 생산량이 워낙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양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만큼 품질 편차도 크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제조사가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OEM 생산을 많이 해요.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제품이에요. 라벨이 흐릿하게 붙어 있거나 원산지 표기가 애매하거나 보관 상태가 의심스러운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저가 유통망을 타고 우리 식탁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트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아 보이는 제품인데 하나는 5,000원, 하나는 2,000원. 당연히 2,000원짜리 집어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뜯어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색깔도 좀 이상하고, 냄새도 좀 이상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좀 이상하고, 그때 깨달았죠. 아, 싸면 이유가 있구나. 식품 가격이 너무 싸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싸다는 이유가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왜 저가 수입식품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대량 생산 방식의 함정. 수입식품은 보통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요. 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씩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품질 관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배치는 괜찮은데 다른 배치는 위생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국내 제조사는 규모가 작아도 관리 감독이 촘촘한 편이에요. 그런데 해외, 특히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규제 차이. 나라마다 식품 안전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어떤 나라는 그 기준이 훨씬 낮아요. 첨가물 허용 범위도 다르고 농약 잔류 허용치도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제품이 수입 과정에서 걸러지면 다행인데 가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보관 유통 과정의 변수. 식품은 만들어질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되고 운송되는지도 엄청 중요해요. 특히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은 콜드 체인이 끊기면 바로 품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가 유통망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배에 실려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 식품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네 번째, 원가 절감을 위한 선택들. 가격을 낮추려면 어딘가를 줄여야 해요. 그게 인건비일 수도 있고, 원재료 품질일 수도 있고, 포장재 품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좋은 고추를 쓰면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저가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고추 대신 다른 걸 섞거나 색소를 넣어서 빨갛게 만들거나 저급 고추를 쓰는 거예요. 절임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김치는 천일염에 좋은 배추 써서 만들지만 싼 김치는 정제염에 저급 배추 그리고 화학 조미료를 듬뿍 넣어서 맛을 맞추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면 공통 패턴이 있어요. 라벨이 흐릿하거나 한글 표기가 이상한 제품, 원산지가 불명확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제품, 포장 상태가 조잡한 제품, 이런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터를 가져야 해요. 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뭘 골라야 하는지, 어떤 걸 피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딱 10초만 보면 괜찮은지 아닌지 바로 판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1단계 라벨 원산지 표기 상태를 확인하라.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라벨이에요. 라벨이 제품의 신분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분증이 이상하면 당연히 의심해야죠. 1. 한글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수입식품은 법적으로 한글 표기가 의무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한글이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거나 띄어쓰기가 엉망이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김치 띄어쓰기 이상, 예 고춧가루 매운맛 100% 문법 이상. 이런 제품은 일단 패스하세요. 이 라벨이 흐릿하거나 번진 흔적이 있는가? 라벨이 흐릿하다는 건 인쇄 품질이 낮다는 뜻이에요. 인쇄 품질이 낮다는 건 제조사가 비용을 아꼈다는 뜻이죠. 또 라벨이 번졌다는 건 보관 상태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습기에 노출됐거나 온도 변화가 심했거나 3. 원산지 표기가 명확한가? 원산지 중국 오케이. 원산지 수입산 의심. 원산지 표기 없음 절대 사지 마세요. 원산지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그 제품은 신뢰하기 어려워요. 4. 제조사 수입사 정보가 있는가? 제조사 이름, 주소, 연락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만약 이게 없거나 흐릿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제품이에요. 2단계 제조일 유통기한 보관 정보를 확인하라.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날짜예요. 식품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1.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가? 예를 들어 김치 같은 절임류는 보통 유통기한이 몇 개월. 그런데 어떤 제품은 1년, 2년짜리도 있어요. 이건 방부제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일 수 있어요. 물론 진공 포장이나 특수 가공 기술 덕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의심은 해봐야 해요. 이 제조일과 유통기한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짧은가? 반대로 유통기한이 너무 짧게 남아있는 제품도 문제예요. 이에 제조일 2025년 1월, 유통기한 2025년 2월 이미 한개월밖에 안 남음. 이런 제품은 재고 처리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3. 보관 방법 표기가 명확한가? 냉장 보관 오케이. 서늘한 곳에 보관 애매함. 보관 방법 표기 없음 위험. 보관 방법이 애매하면 그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유통됐는지 알 수 없어요.
3단계 색향질 감포장 퀄리티를 확인하라. 마지막 단계는 오감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뜯어볼 순 없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포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일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인위적인가? 예를 들어 고춧가루가 너무 빨갛거나 김치가 너무 붉으면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색은 약간 탁하고 균일하지 않아요. 이 포장 인쇄 품질이 낮은가? 포장지가 흐릿하거나 인쇄가 번졌거나 색이 발해 있으면 저가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미엄 제품은 포장부터 신경 써요. 삼봉투 밀봉 상태가 불량한가? 진공 포장인데 공기가 들어가 있거나 밀봉 부분이 헐렁하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사냄새가 이상한가? 냉동식품 코너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단내, 약품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 제품은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라벨 원산지 표기 체크. 한글 표기 정확한가? 라벨 흐릿하거나 번졌나? 원산지 명확한가? 제조사 정보 있나? 2단계 제조일 유통기한 보관 정보 체크. 유통기한 비정상적으로 긴가? 유통기한 너무 짧게 남았나? 보관 방법 명확한가? 3단계 색향질 감포장 체크. 색 지나치게 선명한가? 포장 인쇄 품질 낮은가? 밀봉 상태 불량한가? 냄새 이상한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80% 이상은 걸러낼 수 있어요. 절임류든 냉동식품이든 조미료든 가루식품이든 다 적용되는 범용 기준이에요. 중국산이든 동남아산이든 미국산이든 상관없어요. 이 기준만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마트에서 자주 보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수입 냉동 생선과 새우.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입 양식 민물고기와 새우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항생제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식장 환경이 열악한 경우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항생제는 생선을 익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구별법.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반짝이며 왁스 같은 광택. 신선한 바다양 대신 자극적인 냄새. 색이 불투명한 회색빛이거나 붉게 변색. 해동했을 때 살이 물러지고 비린내가 심함. 해결책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또는 수입 생선을 구입할 경우에는 노르웨이, 캐나다처럼 MSC 해양관리, 협의회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나라의 제품만 고르세요. 저가 수입 김치와 절임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대량의 김치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일부 저가 절임류에서 보존제가 과다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배추는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시들고 노래지며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학 보존제를 사용하면 30일에서 40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2014년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서에서는 일부 절임류에서 과도한 보존제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별법. 색깔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균일함. 며칠이 지나도 시들거나 변하지 않음. 김치 특유의 신 냄새가 없고 약품 냄새가 남.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 해결책 반드시 국내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김치를 드시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담그세요. 절대 정체불명의 값싼 수입 김치나 절임 채소를 사지 마세요.
마트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아 보이는 소금인데 하나는 8,000원, 하나는 2,500원. 2023년 일본 품질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저가 수입 소금이 사실상 공업용 소금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업용 소금은 식용이 아니라 화학제품 생산, 가죽 염색, 물 정화 처리에 사용하는 소금이에요. 나라마다 식품 안전 기준이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별법. 입자가 불균형하고 잘 부서짐. 색이 탁하거나 회색빛. 작은 검은 불순물이 섞여 있음. 포장 인쇄가 흐리고 원산지가 불명확. 해결책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천일염이나 국제 인증을 받은 히말라야 소금을 선택하세요. 몇 천 원 더 비싸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저가 간장에서 3-MCPD라는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WHO는 이를 주의가 필요한 물질로 분류했어요. 전통적인 한국 간장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자연 발효시키지만 일부 공장에서는 산분해법을 사용합니다. 즉, 화학약품으로 콩 단백질을 며칠 만에 분해해 간장 색과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구별법. 짠맛이 자극적이고 깊은 콩향이 없음.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긴 3년 이상. 포장은 화려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강함. 해결책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국산 간장, 특히 자연 발효 간장을 선택하세요. 인증마크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고르십시오. 2023년 미국 국립농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마늘은 다른 어떤 채소보다도 환경 속 물질을 1520배 더 강하게 흡수한다고 합니다. 즉, 만약 마늘이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거나 오염된 물로 재배되거나 살충제가 과다하게 뿌려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늘 속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에서도 일부 저가 수입, 마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버섯의 경우 일부 제품이 황산염으로 표백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섯을 하얗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구별법 마늘.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껍질이 왁스처럼 반짝임. 한국산 특유의 강한 향이 없음. 구별법 버섯. 지나치게 희고 모양이 일정함. 신선한 버섯의 자연스러운 향이 없음. 해결책 한국산 마늘을 사용하세요. 한국산 마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으로 향이 진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버섯은 국내산 신선 제품이나 일본, 캐나다산을 선택하세요. 2024년 캐나다 식품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저가 육가공 제품에서 출처불명의 부산물이나 대두, 단백질이 섞여 무게를 부풀린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색깔과 향, 식감을 진짜 고기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 첨가물을 주입한 경우도 있었어요. 인공색소, 향미제, 연육제, 방부제 등이 기준을 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일부 공장의 위생도가 열악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위험균의 오염 가능성이 국제 기준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별법.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탁한 회색빛. 해동했을 때 신선한 고기 특유의 향이 없고 화학 냄새가 남. 조리할 때 물이 과도하게 나오고 고기가 심하게 줄어듦.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전혀 없음. 해결책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한국산 신선육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수입산을 구매할 경우 관리 기준이 엄격한 호주, 미국,
유럽연합산만 선택하세요. 200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멜라민 분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영향을 받았고 수만 명이 입원했으며 최소 53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접착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산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절대로 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양심 없는 제조업자들은 멜라민을 분유에 섞었습니다. 실험실 검사에서 멜라민은 단백질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희석된 저급 분유를 고단백 프리미엄 제품처럼 속일 수 있었던 거죠. 2023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멜라민이 체내에 들어오면 결정화되어 날카로운 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구별법.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저렴함. 포장에 중국 간체자가 가득하고 원산지가 불분명. 영양성분 표기가 모호함. 유통기한 인쇄가 흐리거나 쉽게 지워짐. 해결책은 한국산, 뉴질랜드, 호주, 유럽연합,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가진 국가의 제품만 선택하세요. 국제식품안전연구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완두콩 한 봉지에서 파란색으로 염색된 플라스틱 알갱이가 진짜 완두콩인 척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것은 진짜 완두콩이 아니라 산업용 플라스틱을 녹색으로 염색해 완두콩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2024년 영국 식품품질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불법 가공업체들은 완두콩을 황산염 포함 표백제에 담가 색을 밝히고 그 후 합성 염료로 염색해 일정하고 보기 좋은 초록빛을 만든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일부 제품에서는 무게를 늘려 이익을 남기기 위해 파란색, 염색 플라스틱 알갱이를 실제 완두콩 사이에 섞은 사례까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법. 색이 지나치게 고르고 선명하며 인공적인 초록빛.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반짝임. 삶았을 때 특유의 고소한 향이 없고 약한 화학 냄새. 씹으면 자연스러운 아삭함이 없고 플라스틱 같은 질감. 해결책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제철 생완두콩을 구입하세요. 만약 냉동 제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산이나 뉴질랜드산 유기농 인증 제품만 선택하세요. 2023년 호주 식품안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입 통조림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제독성학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저품질 통조림에는 3가지 주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통조림 내부의 코팅제에 BPA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둘째, 통조림을 만드는 저가 금속 주석, 납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산성식품과 반응하여 음식 속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보존을 위해 대량의 방부제와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별법.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원산지가 모호함. 포장이 조잡하고 인쇄가 흐릿함. 캔 표면에 긁힘, 찌그러짐, 녹이 있음. 해결책 정체불명의 값싼 수입 통조림은 절대 사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나 일본, 유럽, 미국 제품만 고르세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자,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라벨 상태 확인. 흐릿하거나 번진 라벨이 있으면 버리기. 유통기한 확인.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으면 버리기. 원산지 확인. 원산지 표기 없는 제품 있으면 다음엔 안 사기. 포장 상태 확인. 밀봉 불량이거나
공기 들어간 제품 버리기. 냄새색 확인. 뜯어봤을 때 냄새나 색이 이상하면 즉시 버리기.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 냉장고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입식품을 무조건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국산도, 베트남산도, 태국산도, 어느 나라 제품이든 좋은 제품은 많아요. 문제는 관리가 안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직접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명한 필터링은 건강도 지키고 지출도 아끼는 전략입니다. 비싼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몇천 원을 아끼려고 출처, 불명예 값싼 음식을 사는 것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내용을 듣고 난 후 즉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와 찬장을 모두 점검해 보세요.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며 라벨이 흐릿하거나 간채, 중국어로 인쇄된 식품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그냥 먹자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구매 습관을 바꾸십시오. 출처가 불명확한 재래시장이나 값싼 할인, 매장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을 이용하세요. HACCP 인증, 유기농 인증, 원산지 표시가 명확한 제품을 우선으로 선택하십시오. 특히 한국산 제품을 자부심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우리나라 식품은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 형제자매, 친구, 이웃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특히 절약하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 세대일수록 저가 식품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을 지키고 한 가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번 장을 볼 때마다 오늘 배운 3단계 필터링 체크리스트를 떠올리세요. 라벨 날짜 상태. 이 3가지만 보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절약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저렴함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세요. 몇천 원 더 비싸더라도 그것은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60세, 70세는 포기의 나이가 아니라 깨어남과 행동의 나이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돌본다면 여러분은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총명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 끼니, 매 식품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부디 저렴함이 아니라 건강을, 안전을, 생명을 선택하세요. 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충분한 힘을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사를 하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며 무엇보다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내리라 믿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 기억하세요.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의 승리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